안녕하세요. 저는 엘레나 로스버그입니다. 유럽에서 가장 큰 실패를 저지른 사람이죠. 하지만 그 실패 덕분에 한국의 놀라운 기술을 만나게 되었다는 걸 지금은 알고 있어요. 2025년 7월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유럽연합본부 37층에서 저는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두꺼운 보고서가 놓여 있었어요. 제목을 보니 EU 스마트시티 2030 프로젝트 세 번째 실패 보고서였습니다. 약 3,060억 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들어간 이 프로젝트의 책임자가 바로 저였거든요. 저는 스위스 취리히에 있는 유명한 공과대학에서 도시공학 박사가 되었고 독일의 지멘스라는 큰 회사에서 15년 동안 일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미래 도시를 만드는 일의 전문가였어요. 제가 설계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스마트 지구는 유럽에서 가장 성공한 사례로 인정받았고 프랑스 정부에서 기술 공로상까지 주었답니다. 그런 제가 이렇게 큰 곤경에 빠질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독일의 지멘스, 프랑스의 슈나이더, 네덜란드의 필립스, 스웨덴의 에릭슨까지 유럽이 자랑하는 유명한 회사들이 3년 동안 매달려서 만든 똑똑한 도시 시스템이 실제로 써보니까 계속 말썽을 부리고 있었거든요. 독일 베를린에서는 이틀 동안 정전이 났고 프랑스 파리에서는 신호등이 모두 고장났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전기 사용량이었어요. 원래보다 오히려 30%나 더 많이 썼거든요. 시민들한테 물어본 만족도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100점 만점에 고작 23점이었어요. 그때 마르쿠스 융커 유럽연합수장이 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분 얼굴이 심상치 않았어요. 엘레나, 이번 주 안에 확실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면 이 큰 프로젝트를 아예 중단해야 할 수도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20년 동안 쌓아온 제 명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위기였거든요. 유럽 언론들은 벌써 저를 천문학적인 돈을 날린 무능한 책임자라고 비난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혼자 사무실에 남아서 뭐가 잘못됐는지 다시 살펴봤어요. 문제는 각 나라 회사들이 만든 기술들이 서로 맞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독일은 독일식으로, 프랑스는 프랑스식으로, 네덜란드는 네덜란드식으로 만들었는데 이걸 하나로 합치려니까 안 되는 거였어요.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아직도 옛날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각각 따로 만들고 나중에 붙이려고 했거든요. 진짜 똑똑한 도시는 처음부터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만들어야 한다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창밖으로 브뤼셀의 밤 풍경이 보였습니다. 유럽이 하나로 합쳐진 걸 상징하는 이 도시에서 제가 유럽 기술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니 참 아이러니했어요. 그때 제 비서 소피아가 들어왔어요. 따뜻한 커피 한 잔과 함께 메시지를 가져왔습니다. 박사님, 한국에서 이메일이 왔어요. 삼성전자라는 회사에서 만나자고 하네요. 저는 피곤해서 고개를 저었어요. 한국이라고요? 삼성전자, 그 스마트폰 만드는 회사가 도시 만드는 일에 뭘 안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유럽의 모든 가능성을 다 시도해봤는데도 답이 안 나왔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그들과 화상으로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삼성전자와의 첫 만남을 준비하면서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말이에요. 그 다음 날 오후 2시 저는 제 사무실에서 삼성전자와의 첫 화상회의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별로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기술적으로는 발전했다고 들었지만 도시 전체를 설계하고 관리하는 일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유럽에서 수백 년간 축적해온 도시계획의 노하우가 필요한 분야니까요. 컴퓨터 화면에 접속하자 깔끔한 회의실이 보였어요. 그리고 한 명의 한국인 남성이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엘레나 박사님. 저는 삼성전자 BEB 솔루션팀 김현우 차장입니다. 첫인상이 꽤 좋았어요. 3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그는 차분하면서도 자신감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는 회의적이었죠. 유럽의 어려운 상황을 들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막히고 계신가요? 김현우 씨의 질문에 저는 자세히 설명했어요. 각 나라별로 다른 기술 표준, 호환되지 않는 시스템들, 그리고 무엇보다 전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의 부재까지 30분 정도 설명했는데 그는 계속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김현우 씨가 말했어요. 박사님,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맡아서 해결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속으로 웃었어요. 역시 한국 회사답게 자신감은 대단하구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 다음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다만 조건이 하나 있어요. 프로젝트의 주도권은 저희 삼성전자가 가져야 합니다. 잠깐, 뭐라고 하신 거죠? 주도권을 달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해 보여요. 완전히 새로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유럽연합이라는 거대한 조직이 3,060억 원이라는 엄청난 프로젝트를 아시아의 한 기업에게 맡기라는 말인가요? 더군다나 주도권까지 넘기라고요? 김현우 씨, 실례지만 삼성전자가 도시 전체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본 경험이 있나요? 이건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 만드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인데요. 그러자 김현우 씨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박사님 말씀이 맞아요. 하지만 저희는 지난 10년간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 왔습니다. 도시를 하나의 거대한 전자제품으로 보는 거죠. 하나의 거대한 전자제품이라고요? 네. 스마트폰 안에 수십 개의 부품들이 하나의 운영체제로 완벽하게 연결되어 작동하잖아요.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통, 전력, 통신, 보안 모든 것이 하나의 AI 시스템으로 연결되면 지금까지 불가능했던 일들이 가능해져요. 저는 흥미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는 새로운 관점이었거든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김현우 씨가 화면을 공유했어요. 그리고 저는 정말 놀라운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저희가 개발한 스마트싱스 프로 시스템입니다. 도시의 모든 장치들이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관리해요. 화면에는 복잡한 도표와 그래프들이 나타났어요. 하지만 신기하게도 이해하기 어렵지 않았습니다. 마치 사람의 신경계처럼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 보여드릴게요. 한 지역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즉시 구급차와 소방차 경로를 최적화해요. 동시에 우회도로의 신호등을 조정하고 병원의 환자 정보를 미리 전송합니다. 모든 게 자동으로 이루어져요.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이미 한국의 여러 도시에서 시범 운영 중입니다. 성남시에서는 교통사고가 70% 줄었고 부산에서는 정전 시간이 90% 단축되었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혁신적인 기술이었거든요. 하지만 유럽은 한국과 상황이 다르지 않나요? 각 나라마다 법률도 다르고 문화도 달라서 그래서 더 흥미로운 도전이에요. 저희 시스템은 지역별 특성을 학습해서 맞춤형으로 적용할 수 있거든요. 독일은 독일식으로, 프랑스는 프랑스식으로 작동하면서도 전체적으로는 하나로 연결되는 거죠. 김현우 씨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점점 흥분되기 시작했어요. 이런 접근 방식은 정말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도 예산 초과로 문제인데 오히려 비용이 절약될 겁니다. 기존 시설들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소프트웨어로 연결만 하면 되거든요. 새로 짓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이에요. 정말 매력적인 제안이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 걸리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주도권을 가져가려고 하시는 거죠? 기술 지원만 해주셔도 되는데. 김현우 씨가 진지한 표정으로 답했어요. 박사님, 지금까지의 실패 원인이 뭔지 아세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각자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진정한 혁신을 위해서는 명확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었어요. 실제로 지난 3년간 각국의 이해관계 때문에 수없이 방향이 바뀌었거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어요. 만약 실패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김현우 씨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저희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화상회의가 끝난 후 저는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었어요. 지금까지 들어본 것 중 가장 혁신적인 제안이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가장 위험한 도박이기도 했습니다. 과연 이 결정이 제 인생을 구원할 것인가 아니면 완전히 망쳐놓을 것인가.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이틀 후 저는 파리 샹젤리제 거리에 있는 고급 호텔 로비에 서 있었어요. 유럽연합 긴급 이사회에서 삼성전자와의 협상을 진행하기로 결정했거든요. 사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다른 대안이 전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직접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는 게 정말 굴욕적이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유럽 최고의 도시공학 전문가인 제가 아시아 기업 앞에서 도움을 청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20년간 쌓아온 자존심이 바닥에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호텔 23층 프레지덴셜 스위트에서 삼성 측 대표단과 마주 앉았습니다. 김현우 차장 외에도 5명의 전문가들이 더 와 있었어요. 모두 젊어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김현우 차장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먼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사님, 오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내심 불편했지만 최대한 예의를 지키려 했습니다. 네, 그럼 삼성전자가 생각하는 해결책을 구체적으로 들어볼까요? 김현우 차장이 태블릿을 켰어요. 그 순간 제 눈앞에 나타난 화면을 보고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저희가 제안하는 유럽 통합 스마트시티 플랫폼입니다. 화면에는 제가 3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모든 문제들의 답이 들어있었어요. 에너지 효율성을 300% 높이는 방법, 교통체증을 90% 줄이는 시스템, 실시간 재해 대응까지 모든 게 세밀하게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한 거죠? 제가 몇 년 동안 고민했던 문제들을 어떻게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나요? 김현우 차장 옆에 앉은 여성 전문가가 설명해 주었어요. AI가 도시 전체를 하나의 생명체처럼 관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베를린에서 정전이 일어나면 즉시 파리와 암스테르담에서 전력을 보내주는 거죠. 160개국의 데이터를 학습한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내요.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이런 발상 자체를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다음 화면이었어요. 유럽 각 도시의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타났는데 모든 지표가 기존보다 압도적으로 좋았습니다. 런던에서는 대기오염이 60% 감소하고 로마에서는 교통사고가 80% 줄어들어요. 그리고 마드리드에서는 에너지 비용이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이런 수치들이 정말 가능한 건가요? 이미 검증된 기술입니다. 서울에서 3년간 운영한 결과예요. 김현우 차장이 또 다른 화면을 보여주었어요. 서울의 실제 데이터였는데 정말 믿기 어려웠습니다. 시민 만족도 98%, 에너지 사용량 70% 절약, 범죄 발생률 거의 제로에 가까웠어요. 그럼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도 예산 때문에 골치 아픈데 기존 예산의 절반으로 가능합니다. 절반이라고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죠? 새로 짓지 않고 기존 시설들을 똑똑하게 연결만 하면 돼요.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접근이거든요. 저는 점점 흥미로워졌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유럽이 수백 년간 쌓아온 도시계획의 노하우를 한국 회사가 하루아침에 뛰어넘을 수 있다는 말인가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조건은 뭔가요? 김현우 차장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프로젝트의 모든 의사결정권을 저희가 가져야 합니다. 기술적 판단부터 일정 관리까지 모두요. 그건 너무 과한 요구 아닌가요? 유럽연합이 주도권을 완전히 포기하라는 말씀이세요? 박사님, 지금까지 왜 실패했는지 아시잖아요. 각국의 이해관계 때문에 방향이 계속 바뀌었잖아요. 진정한 혁신을 위해서는 명확한 리더십이 필요해요. 맞는 말이었어요. 실제로 독일은 독일 방식대로, 프랑스는 프랑스 방식대로 하려고 해서 통합이 안 됐거든요. 하지만 유럽의 자존심은 어떻게 하죠? 우리가 아시아 기업에게 완전히 의존하게 되는 건데. 그때 김현우 차장이 의외의 말을 했어요. 자존심보다 결과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시민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다면 누가 만들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말에 저는 뜨끔했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제가 자존심 때문에 더 나은 해결책을 거부하고 있었던 거예요. 만약 실패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김현우 차장이 단호하게 답했어요.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리고 실패할 경우 삼성전자가 손해를 보상하겠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이 진짜로 자신 있어 한다는 걸요. 그냥 허풍이 아니라 실제로 해낼 수 있다고 믿고 있었어요. 협상은 5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세부적인 조건들을 하나하나 논의했는데 삼성 측의 준비가 정말 철저했어요. 제가 던지는 모든 질문에 명확한 답변이 나왔습니다. 마지막에 김현우 차장이 말했어요. 박사님, 이건 경쟁이 아니라 협력입니다. 유럽의 경험과 한국의 기술이 만나면 정말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했어요. 파리의 아름다운 야경이 보였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과연 이 선택이 옳은 걸까요? 유럽의 자존심을 버리고 한국 기업에게 맡기는 게 정말 최선일까요?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삼성의 기술이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어쩌면 이게 유럽을 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브뤼셀로 돌아가서 유럽연합 이사회에 보고해야 했어요. 그리고 가장 어려운 설득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6개월 후, 저는 독일 베를린 외곽의 작은 도시 포츠담에 서 있었어요. 유럽연합 이사회에서 삼성과의 협력을 승인한 후 첫 번째 시범 사업지로 이곳이 선정되었거든요. 인구 10만 명 정도의 조용한 도시였는데 앞으로 이곳이 유럽 미래의 모델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반신반의하고 있었어요. 한국 기술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실제 유럽 도시에서 제대로 작동할지는 의문이었거든요. 문화도 다르고 법률 체계도 완전히 다른 환경이니까요. 김현우 차장과 함께 포츠담 시청을 방문했습니다. 독일 시장인 헤르만 밀러 씨가 우리를 맞아주었어요. 엘레나 박사님, 정말 이 시스템이 우리 도시를 바꿀 수 있을까요? 시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밀러 시장의 우려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갑자기 아시아에서 온 기업이 도시 전체를 관리하겠다고 하니 의심스러울 만했죠. 김현우 차장이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시장님, 저희는 기존 시설들을 그대로 두고 똑똑하게 연결만 할 거예요. 시민들의 일상은 전혀 바뀌지 않으면서도 더 편리해질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우선 교통신호가 실시간으로 최적화됩니다. 출근 시간에 차가 막히지 않도록 신호등이 알아서 조절해요. 그리고 쓰레기통이 가득 차면 자동으로 청소차에 알려주고 가로등은 사람이 없으면 저절로 어두워져서 전기를 절약해요. 정말 그런 일이 가능한가요? 김현우 차장이 태블릿을 꺼내더니 실시간 화면을 보여주었어요. 지금 서울의 강남구 상황입니다. 보세요. 이 신호등은 앞으로 오는 차량 수를 미리 계산해서 신호를 바꿔요. 화면에는 정말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어요. 교차로마다 차들이 거의 멈추지 않고 흘러가고 있었거든요. 마치 물이 흐르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3개월 동안 포츠담에 시스템을 설치하는 과정을 지켜봤어요. 삼성 기술진들의 일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모든 건물에 작은 센서들을 설치하고 도로에는 보이지 않는 감지 장치들을 묻었어요. 가장 놀라운 건 이 모든 장치들이 서로 대화를 나눈다는 것이었어요. 예를 들어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즉시 소방서에 신호가 가고 동시에 그 지역의 모든 신호등이 소방차 길을 터주도록 바뀌는 거였죠. 시스템이 완성된 첫날, 저는 포츠담 시내를 천천히 걸어 다녔어요. 겉보기에는 전혀 달라진 게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우선 공기가 더 맑아진 것 같았어요. 차들이 거의 멈추지 않고 흘러가니까 매연이 적게 나오는 거였죠. 그리고 밤에도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가로등이 사람의 움직임에 따라 자동으로 밝아졌거든요. 일주일 후 첫 번째 성과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저는 그 숫자들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교통체증이 70% 줄었고 전기 사용량은 50% 절약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범죄 발생률이 90% 감소했다는 것이었어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겨우 일주일 만에 이런 변화가 김현우 차장이 설명해 주었어요. AI가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하나 관리할 필요가 없어요. 한 달 후에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포츠담 시민들의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결과가 98%였거든요. 독일 사람들이 이렇게 높은 점수를 주는 경우는 정말 드물어요. 시민 인터뷰도 인상적이었어요. 출근길에 차가 전혀 막히지 않아요. 마치 도시 전체가 제 스케줄을 아는 것 같아요. 밤에 혼자 걸어도 전혀 무섭지 않아요. 제가 지나가는 곳마다 가로등이 밝아져요. 전기요금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집안의 모든 기기들이 알아서 절약 모드로 바뀌거든요. 저는 이런 반응들을 보며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20년간 연구해온 도시계획 이론들이 순식간에 구식이 되어버린 기분이었거든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노인 복지시설에서 일어난 일이었어요. 87세의 한 할머니가 집에서 넘어졌는데 바닥의 센서가 이를 감지해서 즉시 병원과 가족에게 연락이 갔어요. 구급차가 3분 만에 도착할 수 있었죠. 이전 같았으면 몇 시간 후에나 발견됐을 텐데요. 맞아요. 이제 도시 전체가 시민들을 지켜보고 있어요. 나쁜 의미가 아니라 보호하는 의미로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깊이 생각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배우고 경험한 모든 것들이 과연 의미가 있었을까요? 한국 기술 앞에서는 모든 게 초라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흥미롭기도 했어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있었으니까요. 이틀 후 브뤼셀에서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어요. 포츠담의 성공 소식이 유럽 전역에 퍼지면서 다른 도시들에서도 삼성 시스템을 도입하고 싶다는 요청이 쏟아졌거든요. 파리, 로마, 바르셀로나, 암스테르담까지 유럽의 주요 도시들이 모두 관심을 보였어요. 저는 그 회의에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틀렸어요. 한국 기술이 유럽보다 앞서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배워야 할 때예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유럽 최고 전문가가 아시아 기술의 우수성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순간이었거든요. 그날부터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6개월 후 저는 브뤼셀 유럽연합 본부 대회의실에 서 있었어요. 27개 회원국 대표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 제가 최종 보고를 해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삼성과의 협력 결과를 발표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결정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정말 긴장됐어요. 제 발표 내용이 유럽의 미래를 좌우할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확신도 있었습니다. 지난 6개월간 제가 직접 본 결과들이 너무나 명확했으니까요. 마르쿠스 융커 집행위원장이 회의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오늘은 EU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의 운명을 결정하는 날입니다. 엘레나 로스버그 박사님께서 삼성전자와의 협력 결과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라서서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차분하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회원국 대표 여러분, 저는 오늘 한 가지 고백을 드려야겠어요. 제가 틀렸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 제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20년간 유럽 기술이 세계 최고라고 믿어왔어요. 하지만 한국 기술 앞에서 그 믿음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독일 대표가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프랑스 대표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포츠담 시범 사업 결과를 보시죠. 교통체증 70% 감소, 에너지 사용량 50% 절약, 시민 만족도 98%입니다. 스크린에 데이터들이 나타났어요. 모든 지표가 압도적으로 좋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런 결과가 단 3개월 만에 나왔다는 점이에요. 우리가 3년간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을 삼성이 순식간에 해결했습니다. 네덜란드 대표가 질문했어요. 그럼 우리 유럽 기업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한국에 완전히 종속되는 건 아닌가요? 좋은 질문이에요. 하지만 제가 직접 경험한 바로는 삼성이 독점을 원하지 않아요. 오히려 유럽 기업들과의 협력을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이탈리아 대표가 의구심을 표했어요. 정말 그럴까요?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는데 굳이 우리와 협력할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김현우 차장과의 대화를 떠올렸어요. 제가 삼성 담당자와 많은 대화를 나눠봤는데 그들의 철학이 달라요. 경쟁보다는 협력, 독점보다는 상생을 추구해요. 폴란드 대표가 손을 들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협력 방안이 있나요? 삼성은 AI와 IoT 기술을 제공하고 유럽 기업들은 각자의 전문 분야를 담당하는 거예요. 지멘스는 인프라, 슈나이더는 에너지, 필립스는 헬스케어 같은 식으로요. 스페인 대표가 우려를 표했어요. 하지만 결국 핵심 기술은 한국이 가지게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는 하청업체 신세가 되는 거죠? 저는 단호하게 답했어요. 아닙니다. 제가 직접 확인해 본 바로는 진정한 파트너십이에요. 수익도 기여도에 따라 공정하게 배분하고 기술 이전도 활발하게 이뤄져요. 그때 독일 대표가 날카롭게 질문했어요. 엘레나 박사 혹시 한국 회사에게 매수당한 건 아닌가요? 너무 그들 편만 드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 말에 상처받았어요. 하지만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저는 사실만 말씀드리고 있어요.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를 보세요. 포츠담의 성공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프랑스 대표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유럽의 자존심은 어떻게 하죠? 우리가 아시아 기업에게 굴복하는 꼴이 되잖아요. 저는 그 순간 정말 중요한 말을 했어요. 자존심보다 현실을 봐야 해요. 시민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살 수 있다면 누가 만들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일부는 동조하는 눈빛이었고 일부는 반대하는 표정이었죠.
저는 계속 설명했어요. 여러분, 이건 굴복이 아니라 진화예요. 한국이 25년간 준비해온 기술을 우리가 배우고 발전시키는 거예요. 벨기에 대표가 질문했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제안하시는 건가요? 우선 포츠담 성공 사례를 다른 도시들로 확산시켜야 해요. 그리고 유럽 기업들과 삼성 간의 기술 교류를 활성화하는 거죠. 오스트리아 대표가 우려했어요.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또 예산을 초과하는 건 아닌가요? 오히려 절약됩니다. 기존 예산의 3분의 1로도 가능해요. 새로 짓지 않고 기존 시설을 똑똑하게 연결만 하면 되거든요. 그 말에 여러 대표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예산 절약은 모든 나라의 관심사였거든요. 체코 대표가 물었어요. 그럼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단계별로 진행하면 돼요. 올해 안에 5개 도시에서 시범 사업을 시작하고 내년에는 20개 도시로 확대하는 거죠. 저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생존의 문제예요.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앞질러 갈 거예요. 3시간에 걸친 질의응답이 끝나고 투표가 시작됐어요. 저는 정말 긴장했습니다. 만약 부결되면 유럽 전체가 큰 기회를 놓치는 거였거든요. 결과는 23대 4찬성이었어요. 압도적인 지지였습니다. 융커 집행위원장이 발표했어요. 이유는 삼성전자와의 전면적 협력을 승인합니다. 엘레나 로스버그 박사를 협력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로 임명합니다.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벅찼어요. 드디어 유럽이 새로운 미래를 향해 발걸음을 내디딘 거였으니까요. 회의가 끝난 후 여러 대표들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엘레나, 정말 용기 있는 발표였어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요.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박사님 말씀을 들어보니 맞는 것 같아요. 우리도 이제 변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네요. 그날 밤 저는 김현우 차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차장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EU에서 전면 협력을 승인했어요. 김현우 차장의 목소리에 기쁨이 묻어났어요. 정말 감사해요, 박사님. 박사님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이제 진짜 시작이네요. 함께 유럽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봐요. 네, 함께 해요. 한국과 유럽이 만나면 정말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흥분과 기대감 때문이었죠. 드디어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느낌이었어요. 1년 후, 저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삼성전자 본사 앞에 서 있었어요. 유럽연합에서 삼성과의 협력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서 저에게 특별한 제안이 왔었거든요. 삼성전자 글로벌 CTO 자리였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스위스를 떠나 한국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도 부담이었고 무엇보다 언어와 문화가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김현우 차장이 설득했어요. 박사님 같은 분이 있어야 진정한 글로벌 기업이 될 수 있다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새로운 경험을 쌓아보시는 게 어떠냐고 했습니다. 결국 저는 모든 걸 정리하고 서울로 왔어요. 오늘이 첫 출근하는 날이었습니다. 삼성전자 본사 건물은 정말 웅장했어요. 50층이 넘는 초고층 빌딩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거든요. 로비에 들어서자 거대한 스크린에 삼성의 역사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1988년 이병철 회장이 설립한 작은 회사가 지금은 세계 최대 기업 중 하나가 된 이야기였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김현우 차장이 로비에서 저를 맞아주었어요. 박사님, 삼성전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정말 기쁘네요. 저도 감사해요, 차장님. 아니, 이제 동료니까 현우 씨라고 불러도 될까요? 김현우 씨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면서 저를 45층에 있는 CTO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사무실은 정말 놀라웠어요. 통유리창으로 한강과 남산이 한눈에 보였거든요. 책상 위에는 최신형 컴퓨터와 태블릿들이 준비되어 있었고 벽면에는 대형 모니터들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어떠세요? 만족스럽나요? 정말 좋네요. 그런데 이렇게 큰 사무실을 혼자 쓰기엔 너무 넓은 것 같은데요. 김현우 씨가 의미심장하게 미소 지었어요. 곧 팀원들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박사님을 보좌할 최고의 전문가들이에요.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6명의 직원들이 들어왔어요. 모두 30대 초중반으로 보이는 젊은 엔지니어들이었습니다. 박사님, 소개해드릴게요. 이분들이 글로벌 CTO 팀 멤버들입니다. 첫 번째는 AI 전문가인 박지수 박사였어요. MIT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구글에서 5년간 일한 경력이 있다고 하더군요. 두 번째는 IoT 전문가인 이민호 박사, 세 번째는 빅데이터 전문가인 최수영 박사였습니다. 나머지 세 분도 모두 해외 유명 대학 출신의 글로벌 기업 경력을 가진 최고 수준의 전문가들이었어요.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이런 인재들을 한 팀으로 모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삼성의 저력이었거든요. 박사님,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박사님께 많이 배우고 싶어요. 박지수 박사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다른 팀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 겸손하면서도 열정적인 모습이었어요. 첫 번째 회의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각자가 담당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을 설명해 주었는데 모든 게 세계 최고 수준이었거든요. 박지수 박사는 자율주행차용 AI를 개발하고 있었고 이민호 박사는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을 담당하고 있었어요. 최수영 박사는 전 세계 삼성 제품들에서 나오는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일을 맡고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이런 프로젝트들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니.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박사님이 오시면서 더 큰 프로젝트들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김현우 씨가 태블릿을 켜더니 새로운 화면을 보여주었어요. 이게 박사님께서 총괄하실 K-스마트시티 글로벌 프로젝트예요. 화면에는 전 세계 지도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여러 도시들이 빨간 점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유럽의 주요 도시들은 물론이고 미국, 중국, 인도, 동남아시아까지 포함되어 있었어요. 와, 정말 글로벌 프로젝트네요. 이 모든 도시에 한국 기술을 적용한다는 건가요? 네, 맞아요. 유럽에서의 성공을 바탕으로 전 세계로 확산시키는 거예요. 박사님의 경험과 네트워크가 꼭 필요해요. 저는 정말 흥미로웠어요. 유럽에서만 일하다가 이렇게 글로벌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다니요. 그런데 각 지역마다 문화와 환경이 다를 텐데 어떻게 적용하시려고 하나요? 좋은 지적이에요. 그래서 박사님 같은 글로벌 전문가가 필요한 거죠. 최수영 박사가 설명해 주었어요. 저희가 개발한 AI는 각 지역의 특성을 학습해서 맞춤형으로 적용할 수 있어요. 뉴욕은 뉴욕 방식으로, 도쿄는 도쿄 방식으로요. 정말 놀라운 기술이네요. 그럼 제가 해야 할 일은 뭔가요? 박사님께서는 각 지역의 정부 및 기업들과의 협상을 총괄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현지 상황에 맞는 기술 적용 방안도 설계해 주시고요. 일주일간 한국에서 지내면서 저는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우선 삼성의 조직 문화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위아래 구분 없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일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어요. 새벽까지 연구실에 불이 켜져 있는 건 일상이었고 주말에도 자발적으로 나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글로벌 마인드였어요. 모든 프로젝트를 계획할 때 세계 시장을 염두에 두고 있었거든요. 한국 시장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글로벌 스탠다드로 만들려고 했어요. 김현우 씨와 함께 연구동을 둘러볼 기회가 있었어요. 30개 층에 걸쳐 수천 명의 연구원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이런 규모의 연구소는 유럽에서도 보기 어려워요. 삼성이 매년 매출의 20%를 연구개발에 투자해요. 작년에만 한국 돈으로 30조 원을 썼어요. 30조 원이요? 정말 엄청난 금액이네요. 미래에 투자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게 저희 철학이에요. 연구동 최상층에는 특별한 공간이 있었어요. 미래관이라고 불리는 곳이었는데 삼성이 개발 중인 미래 기술들을 볼 수 있었거든요. 홀로그램 디스플레이, 뇌파로 조작하는 컴퓨터, 공중에 떠 있는 자동차까지. 마치 SF 영화 속 세상 같았어요. 이런 기술들이 언제쯤 상용화될까요? 빠르면 5년, 늦어도 10년 안에는 일반인들도 쓸 수 있을 거예요. 정말 놀라워요. 한국이 이렇게 미래를 준비하고 있을 줄 몰랐어요.
그날 저녁 김현우 씨가 저를 한강공원으로 데려갔어요. 한강에서 바라본 서울의 야경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강물에 반사되어 마치 보석을 뿌려놓은 것 같았어요. 박사님, 한국에서의 생활은 어떠세요? 적응하기 어렵지 않나요? 생각보다 훨씬 좋아요. 사람들도 친절하고 음식도 맛있고요. 무엇보다 일하는 분위기가 정말 역동적이에요.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사실 걱정이 많았거든요. 왜요? 유럽 최고 전문가를 한국으로 모시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혹시 실망하시면 어떡하나 싶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전혀 실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한 것 같아요. 한국과 유럽이 함께하면 정말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김현우 씨가 미소를 지었어요. 박사님 같은 분이 계셔서 정말 든든해요. 앞으로 함께 세계를 놀라게 해봐요. 네, 함께 해요. 한국의 기술과 제 경험이 만나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그날 밤 호텔에 돌아와서 저는 유럽에 있는 가족들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남편과 두 아이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엄마, 한국은 어때요? 재미있어요? 딸아이의 질문에 저는 웃으며 답했어요. 정말 신기한 나라야. 엄마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발전되어 있어. 그럼 우리도 한국에 놀러 갈 수 있어요? 물론이지. 방학 때 오면 정말 좋은 경험이 될 거야. 남편도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일은 잘 되고 있어? 너무 무리하지 마. 걱정 마. 동료들이 정말 좋은 사람들이야. 그리고 일도 흥미로워. 그날 밤 저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삶을 살고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유럽에서 한국으로 완전히 새로운 도전이었거든요. 하지만 후회는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앞으로가 더 기대됐습니다. 한국의 놀라운 기술과 제 경험이 만나서 어떤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낼지 정말 궁금했어요. 2년 후, 저는 런던 올림픽 파크에 있는 거대한 컨벤션 센터 무대 위에 서 있었어요. 글로벌 테크 서밋 2027이라는 세계 최대 기술 박람회에서 기조 연설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청중석에는 5천 명이 넘는 전 세계 기술 전문가들과 기업가들이 앉아 있었어요.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의 CEO들도 보였습니다. 제 뒤로는 거대한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K-스마트시티 혁명 동서양 기술 융합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제목이 떠 있었어요. 사실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2년간 저는 삼성전자 글로벌 CTO로서 전 세계 47개 도시에 한국의 스마트시티 기술을 도입하는 프로젝트를 성공시켰어요. 뉴욕, 런던, 파리, 베를린, 도쿄, 싱가포르, 시드니까지 세계 주요 도시들이 모두 한국 기술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마이크를 잡고 첫 마디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엘레나 루스버그입니다. 삼성전자 글로벌 CTO이자 한때 유럽 기술의 우수성만을 믿었던 고집불통 엔지니어였습니다. 청중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3년 전 저는 한국 기술을 무시했어요. 아시아에서 온 기업이 유럽의 수백 년 전통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제가 완전히 틀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스크린에 포츠담의 전후 비교 영상이 나타났어요. 3년 전의 평범한 독일 소도시가 지금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 작은 도시에서 시작된 변화가 지금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교통사고는 90% 줄었고 에너지 사용량은 절반으로 감소했습니다. 무엇보다 시민들의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청중들이 감탄사를 내뱉었어요. 특히 유럽에서 온 참석자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단순한 기술의 우수성이 아니에요. 진정한 혁신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2년간 일하면서 깨달았어요. 기술의 발전은 경쟁이 아니라 협력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한국 사람들은 저를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스크린에 삼성전자 본사에서 찍은 팀 사진이 나타났어요. 김현우 씨를 비롯한 한국 동료들과 함께
웃고 있는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김현우 차장. 아니, 지금은 상무가 되었죠. 그분이 제게 말했어요. 박사님, 독일의 정밀함과 한국의 창의성이 만나면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그때 무대 옆에서 김현우 상무가 손을 흔들어 주었어요. 이번 서밋에 함께 참석한 거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어요. 여러분께 구체적인 성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 세계 지도가 나타났어요. 47개 도시가 초록색 점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도시들이 지난 2년간 K- 스마트 시티 시스템을 도입했어요. 뉴욕에서는 지하철 지연이 95% 줄었고, 런던에서는 대기 오염이 60% 개선되었습니다. 청중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특히 뉴욕과 런던에서 온 참석자들이 열광적으로 반응했습니다. 파리에서는 센강 수질이 4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회복되었고, 베를린에서는 교통체증이 거의 사라졌어요. 도쿄에서는 지진 대응 시간이 10분의 1로 단축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데이터들이 계속 화면에 나타났어요. 모든 지표가 압도적으로 개선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에요. 바로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스크린에 각 도시 시민들의 인터뷰 영상이 흘러나왔어요. 뉴욕 시민 이제 출근이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지하철이 정확히 시간에 와요. 런던 시민 아이들이 밖에서 뛰어놀 수 있게 됐어요. 공기가 정말 맑아졌거든요. 파리 시민 생강에서 다시 물고기를 볼 수 있어요. 30년 만의 일이에요.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들을 바라봤어요. 모두가 진지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글로벌 혁신입니다. 한 나라의 기술이 전 세계를 바꾸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어요. 청중석에서 더 큰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한국에서 온 참석자들이 특히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겠어요. 앞으로 100개 도시, 200개 도시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전 세계 모든 도시가 하나의 거대한 스마트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날을 꿈꿔요. 스크린에 미래 도시의 상상도가 나타났어요. 하늘을 나는 자동차, 홀로그램 간판, 깨끗한 공기와 푸른 하늘이 어우러진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K-시티 비전 2030입니다. 한국의 기술과 전 세계의 경험이 만나 만들어낼 미래의 모습이에요. 그때 갑자기 누군가 일어서서 질문했어요. 애플의 팀 쿡 CEO였습니다. 엘레나 박사님, 정말 인상적인 발표였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미국 기업들도 이런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삼성의 철학은 독점이 아니라 상생이에요. 애플의 디자인 감각과 삼성의 기술력이 만나면 더욱 놀라운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팀 쿡이 고개를 끄덕이며 앉았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구글의 순다르 피차이 CEO가 일어났습니다. 구글의 AI 기술도 함께 활용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경쟁이 아니라 협력이 혁신의 동력이라고 생각해요. 구글의 AI와 삼성의 IoT가 만나면 정말 대단한 시너지가 날 거예요. 청중석이 술렁였어요. 세계 최대 기업들의 CEO들이 한국 기업과의 협력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모습을 본 거였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 나델라 CEO도 손을 들었어요. 저희 클라우드 기술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모든 기업이 함께 참여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글로벌 생태계예요.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거기에는 간단한 문구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기술에는 국경이 없다. 혁신은 함께할 때 완성된다. 여러분, 오늘부터 저는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었어요. 스위스에서 태어나 독일에서 공부했지만 이제는 한국의 기술과 정신을 세계에 전파하는 실리콘 사무라이가 되겠습니다. 청중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박수는 무려 5분 동안 계속됐습니다. 특히 한국 참석자들의 환호가 대단했어요. 무대에서 내려온 저에게 김현우 상무가 다가왔어요. 박사님, 정말 멋진 연설이었어요. 한국 사람인 제가 들어도 가슴이 뭉클하네요. 고마워요, 현우 씨. 당신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어요.
그때 여러 기업의 CEO들이 저에게 몰려들었어요. 모두 협력을 원한다는 말들을 했습니다. 엘레나 박사님,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우리도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언제든 환영이에요.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요. 그날 저녁 런던 템스강이 보이는 호텔바에서 김현우 상무와 축배를 들었어요. 박사님, 3년 전을 생각해보니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네요. 맞아요. 그때는 상상도 못했어요. 제가 한국 기업의 CTO가 되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한국 기술을 소개하게 될 줄은요. 인생은 정말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박사님이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 주셔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저도 배운 게 많아요. 기술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라는 걸 한국에서 깨달았거든요. 창밖으로 런던의 야경이 보였어요. 지금은 한국 기술로 관리되는 스마트 조명들이 템스강을 아름답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현우 씨, 앞으로도 계속 함께 일할 수 있겠죠? 물론이죠. 우리는 이제 진짜 동반자잖아요. 국경을 넘어선 기술 동지 말이에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가족들과 영상통화를 했어요. 남편과 아이들이 오늘 연설을 인터넷으로 지켜봤다고 했습니다. 엄마, 정말 멋있었어요. 엄마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인 줄 몰랐어요. 딸아이의 말에 저는 웃었어요. 엄마도 몰랐어. 하지만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런 기회가 온다는 걸 배웠단다. 여보, 정말 자랑스러워. 당신이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벅차네. 남편의 격려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날 밤 저는 창밖의 런던 야경을 바라보며 지난 3년을 돌아봤어요. 절망적인 실패에서 시작해서 지금의 성공까지 정말 꿈 같은 여정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국 사람들을 만난 게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요. 그들에게서 배운 협력의 정신, 상생의 철학이 저를 진정한 글로벌 리더로 만들어 주었거든요.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미래는 경쟁이 아니라 협력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협력의 중심에 한국이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